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도 저희 신세계와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해외 선물 전략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간밤에 주말에 있었던 뉴스들까지 정리 도와드릴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죠. 자, 신세계는 여러분께서 바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9명의 마스터가 전달해주는 해외 선물 전략과 실호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을 눌러주시면 바로 연결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실행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도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이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과 그리고 상담 내용 남겨주시면 저희 오늘 출연하는 마스터님과 함께 꼼꼼하게 또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신세계를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매일같이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주중 저희가 찾아가고 있는데요. 자, 이들 중에서 선재 마스터가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뵐 수 있는 기회 열어놓고 있습니다. 바로 무료 강연회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외 선물의 신 시즌2 우승자 선재 마스터의 특별 무료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장소가 중요하겠죠. 여의도로 달려오시면 됩니다. 금융투자교육원 501호에서 선착순 100명의 시청자 여러분들과 투자자 여러분들을 모신다고 하니까요.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시간은요.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강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1577-7451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연회까지 예정돼 있는 그 강연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중요한 오늘 함께 해주실 출연자분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날에 찾아오는 분이시죠. 김호균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네, 바로 해주세요. 여러분, 히말라야 여정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있죠. 바로 이 사람이 없으면 히말라야라는 여정을 완성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바로 쉐르파죠. 그 히말라야만큼이나 험난한 해외 선물 여정에 있어서 여러분의 쉐르파가 되겠습니다. 김호균 해설위원입니다. 네, 오늘 이 쉐르파를 정말 개장하고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해서 쉐르파가 아닌가 했는데 쉐르파였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해외 선물에 없어서는 안 될 김호균 해설위원 오늘도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윤희라 캐스터 오늘도 함께 합니다. 윤희라 캐스터. 안녕하세요. 윤희라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대학생이 이그 노벨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이그 노벨상이 엉뚱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학생들에게 수상을 해주는 약간 노벨상 같은 거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이렇게 뜻이 없거나 그런 게 아니라요. 논리적이고 그런 기술적인 아이디어들이 참 많다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 투자도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다들 각기 다른 전략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그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비슷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끝까지 저희 신세계 시청해주시면요. 오늘도 발빠르게 외신 찾아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라 캐스터와 그리고 김호균 해설위원이 만나봤고요. 자, 무엇보다도 오늘 이 2시간 해외 선물 전략 중심적으로 짜주실 마스터님 궁금하실 텐데요. 그 마스터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 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월요일 저녁 함께해 주실 마스터는요. 북두칠성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박수 나왔고요.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이전에 김호균 해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잘 들었고요. 네. 저도 해외 선물에서 네.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밤 야간 시간에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바로 북두칠성 필명을 그런 식으로 제가 이름을 쳤는데 밤에 이제 뉴욕장이 열리는 밤 시간대에 별자리를 보면서 그 별을 보면서 위치를 우리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네. 북극성이자 북극별성 네. 제 전문가가 네.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나침반 하나 없고 외지에서 그 하늘에 별 하나 떠 있는 그 별 하나 기준선으로 잡고 갈 수 있잖아요. 그 별이 바로 북두칠성이잖아요. 북극성에. 네네네, 네. 맞습니다. 그 필명이라니, 소름 돋는데요. 되게 좋네요.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요. 멋있어요. 낭만적이기도 하고요. 네네. 가을 타세요? 네. 너무나. 낭만적인. 낭만적이에요. 네. 자, 북두칠성 마스터는 여러분께서 오전 10시에도 찾아뵐 수 있는 마스터입니다. 절대 항생 시간을 통해서 또 항생 거래를 또 중점적으로 도와주셨고, 또 오늘 오전장에도 좋은 대응 전략으로 해외 선물 안에서도 전략 짜주셨잖아요. 네네네. 마스터님. 네네네. 네. 오전장 잠시만 브리핑 해볼까요? 어떠셨어요? 오늘 오전장에서 이제 아무래도 절대항생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즉각적으로 이제 대응하는 네. 모습을 좀 보여드리는데 일단은 요즘에 뉴욕 증시가 일시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상방 움직임이 나오는데 거기에 맞춰서 항생에도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상장되어 있는 네네.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추세 같이 이어갈 걸 예상해서 매수로 진입하면서 일단은 좋은 수익으로 방송에서 마무리 졌고요. 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서는 조정받는 구간에서 한번 리스크 관리를 했지만은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찾아오면서 결국에는 48틱 정도로 수익 마감하고 지금 신세계로 네. 또 해외 선물 또 이제 좋은 자리 추천해 드리려고 또 달려왔습니다. 절대 항상 했다가 신세계 왔다가 한번 네. 뭐 왔다 갔다 바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전장과 오후장 이 양 시간대에서도 강력한 무기가 있으시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뭐 제가 하시잖아요. 그 네. 이제 절대 항생의 이제 앞에 5분 정도 튜토리얼 시간에 만나볼 튜토리얼 수 시간에 있죠. 나가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잠깐 이제 항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이제 해외 선물 일단 한다 그러면 보통 밤에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럼 밤에 많이 움직입니다. 근데 이제 해외 선물 시장 워낙 다양한 상품이 있기 때문에 낮 시간대, 즉 내가 굉장히 정신이 또렷한 시간에 굉장히 좋은 변동성으로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제 최근 해외 선물 시장에서 가장 거래량이 늘고 있는 핫한 시장이 바로 항생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북두칠성의 절대 항생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왔고요. 이 해외 선물을 선도하는 서울경제에서 이제 또 그 해외 선물의 또 신세계 이어서 그럼요. 북두칠성의 절대 네. 항생까지 굉장히 다른 데보다 한 발, 두 발 앞서가는 템포를 네. 보여주고 계신데, 네. 이 절대 항생 자체가 이제 그만큼 이제 항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 항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네. 이 항생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CMA 거래 상품이 아니고요. 그렇죠. 홍콩 거래에서 상장된 지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홍콩 지수 선물이고요. 우리나라의 코스피 200 국내 선물과 비슷하죠. 지수 선물인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특징이 변동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 지수라고 할 때, 중국 선물이 할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그 본토 CS300은 그 중국인들밖에 거래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중국 지수는 그 싱가포르로 상장되는 A50, FTX 차이나 A50과 항생 지수입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개의 지수를 비교하더라도 항생 같은 경우 훨씬 변동성이 커요. 이유는 뭐냐면 항생은 이제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상한가가 없어서 시장의 변동이나 이런 것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라서 해외 선물, 파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변동성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항생 시장에 대한 거래량이 늘고 있고 근데 이게 조금 제가 봐도 좀 어려운 게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차트 분석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북두칠성의 절대 항생 같은 길라잡이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또 아시아장에 적응이 되셨던 분들이라면 또 거기에 해외 선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항생에 대해서 적합한 상품이 아닐까 싶어요. 그 부분 통해서 또 10시에 또 김호균 해설위원님이 앞선 홍콩 시황과 그리고 해외 선물에 대해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또 알려주시니까 거기에 또 북두칠성 마스터의 실시간 리딩까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앵커님께서 네. 방송 모니터링 많이 하셨나 봐요.
아, 저는 매일같이 봅니다. 왜냐하면은 네. 김호균 해설위원님이 정말 그 해외 선물 기본부터 중급, 상급까지 모두 아우르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니, 이제 아직 초급 시작했는데요. 아, 그러니까 오늘은 반대매매 네. 말씀하셨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네. 아니, 물론, 네. 부특질성 마스터님을 보러 보셨겠지만, 네네. 예, 밤에 이렇게 방송하고 또 아침에 또 모니터링 하는 그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네, 이런 전문가분들이 낮에도 함께하고 저녁에도 함께한다는 거 저희 신세계 많이 시청해 주셔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되겠네요. 네, 이거 뭐죠? 갑자기 들어왔는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에 앞서서 다시 한번 지금 실시간으로 들어온 속보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주말 내 많은 이슈들이 있었고요. 오늘 월요일장이기 때문에 많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먼저 뉴욕 증시에 대한 속보입니다. 미국 경제 부진이 일시적으로 진단이 됐다라고 하면서 다우와 S&P가 사상 최고로 마감이 됐는데요. 역시나 이 지수들을 움직였던 것은 기술주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내 시장을 보면요. 오늘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IT 업종들이 올라왔는데 그 흐름을 함께 이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오는 흐름도 일맥상통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유로존에 대한 내용도 속보가 올라왔대요. 8월 CPI 확정치가 전년 대비해서 1.5%가 높게 나왔습니다. 예비치에 부합하는 이런 지표가 나왔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ECB에서는 유로존 인플레이션을 내년 초 0.9%로 하락, 기저효과를 기대한다라는 속보 또한 함께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쪽에서의 뉴스인데요. 경기 모멘텀이 강력하다. 네, 속보, 네, 시그널 정확하고요. 강력한데요? 네, 미국 연내 인상 확률이 60%로 높아졌어요. 이전에는 금리 인상이 31%로 떨어졌다가 주말 새 60%로 뛰어 올랐는데, 자, 이 부분도 함께 짚어보기로 하겠고요. 아무래도 소비자물까지 발표가 잘 나왔죠. 네, 그게 좀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연준에서는 점도표, 그리고 물가 전망 변화 여부에 주목을 한다라는 부분이 앞선 속보와 연이어서 좀 같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이슈 확인하기 앞서서 속보들을 찾아봤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 출연진들과 함께 꼼꼼하게 짚어볼 이슈들은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퓨처스 이슈 토크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입니다. 지표 부진과 허리케인 피해에도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미국 증시. 자, 오늘도 상당히 궁금해 하실 텐데요. 자, 지금 현재 S&P 지수는 2,500선이 돌파가 됐네요. 2,501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요. 유로 FX입니다. 미국 FOMC 경계 속에서 유로존 테이퍼링 기대감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가운데 유로 역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흐름 또한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1.2013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자, 이어서 다음 살펴볼 이슈는 옌입니다. BOJ 통화 완화 지속 전망에 하락세를 보였던 옌인데요. 자, 현재 흐름을 함께 짚어보고 이후에 다시 한번 방향성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크루드 오일입니다. 주말을 앞둔 데 따른 이익 실현 물량으로 혼조세를 보였던 크루드 오일입니다. 크루드 오일 역시 50달러는 계속해서 지지가 되지 못하고 있네요. 현재는 49.74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19일에서 20일 있을 FOMC를 앞두고 각 종목별로 상품 방향이 좀 갈리고 있는데요. 자, 이들 이슈를 먼저 저희 업앤다운 통해서 의견 확인한 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입니다. 그동안 발목을 잡아왔던 북핵 리스크에서 벗어났고 또 이런 기술주 중심으로 이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자, S&P에 대해서는 현재 앞서서도 브리핑해드렸듯이 2,500선을 넘었어요. 자, 이 상승세가 지속이 될지 여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S&P 업앤다운 들어보도록 하죠. 마스터님, 네네네. 괜찮으시죠? 네네네.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S&P는 모두 업이 나왔어요. 자, 이 상승세를 쉽게 꺾을 수 없다라는 뜻일까요? 네, 윤희락 캐스터 어떤 외신 있죠? 네, S&P 일단 저는 일주일장으로 봤을 때 앞으로 한 일주일
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외신 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2,500선을 넘어서면은 이것이 단기 조정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했고 이럴 만한 사실 요인들이 몇 가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잘 나왔기 때문에 좀 지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난번에 나스닥도 좀 비슷한 그 현상을 보였었는데요. 연일 고공 행진을 이어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조정이 나왔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좀 버블도 강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해가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외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S stock index futures are signaling higher open on Monday as investors look ahead to the Federal Reserve September meeting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S&P 그리고 다른 지수들이 오늘은 좀 굉장히 상승해서 장이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도 60포인트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S&P와 나스닥도 5.5포인트 하고 11포인트 지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그 분석을 해보면요. Over the short run, the stock market is going to continue to be influenced by the geopolitical events such as the firing of missiles by North Korea and isolated terrorist attacks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뭐 굉장히 정치적인 리스크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좀 보여진다. 그리고 허리케인과 또 비 같은 그런 약간 외부적인 요소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however, based on the upside momentum last week and the strong performances by the indexes, it looks as if investors are getting used to potentially bearish external factors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하방으로 빠질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이미 투자자들이 좀 학습 효과를 통해서 좀 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그 연준 Federal meets to discuss monetary policy에서 뭐 연준이 미팅도 하고 있지만요. 그 텍스 리폼 관련해서도 트럼프 정부가 이야기를 이어가기 때문에 상승으로 갈 만한 이슈들이 더 많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한 주장으로 봤을 때는 상승에 대한 좀 탄력이 더 강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다양한 이슈 외신 안에서도 2,500선 돌파와 함께 이 상승 흐름은 계속적으로 지지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인 것 같아요. 자, 해설위원님도 말씀 들어볼까요? 네, 저도 업을 했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세제 개편한 이슈 이후에 좀 강하게 좀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그 북미 간 긴장감이 언제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증시가 강한 모습입니다. 이제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고, 신고가를 지금 4강 최고종가를 지금 계속 갱신하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이제 이 최고가를 갱신하는 상황에서는 항상 매매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 이제 어떤 내가 기준이 손절이 되는 가격이라든가 목표가라든가 설정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단은 금일 중에 그러니까 일단 아시아장에서도 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거의 2,505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제 종가가 2,500을 찍으면서 끝났거든요. 금요일 날. 네, 고가 딱 500이네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본 거죠. 2,500이 중요한 가격선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어느 선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지금 이제 2,500까지 찍고 온 상황에서 2,500이라는 중요한 가격대를 한번 형성을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마침 여기서 또 지지를 받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직전에 이 2,500까지 왔으면 여기서 한번 매수 잡아줄 수 있다 보여지고요. 깨지면 손절 잡고 매도로 2,495까지 보는 겁니다. 여기서는 스위칭이 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 버티고 다시 매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당일 전략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지받거나 깨지면 매도로 들어가서 요까지 목표가를 가져가는 전략이 당일 매매 전략으로는 저도 적합하지 않나. 그래서 현재 아직 이거 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2,500 기준으로 매수적 관점 가능하다 보여지고요. 예, 조금 상승하는 모습 보여지는데 오늘 어쨌든 이벤트가 많지 않습니다.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2주 전처럼 월요일에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은 좀 보이지 않을 것 같고 완만한 움직임, 5포인트 안에도 완만한 움직임 이렇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2,500선을 지지를 하면서 현재 2,501.25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500선을 기준으로 위로 그리고 아래쪽으로의 거래를 또 말씀해 주셨는데 2,500선의 지지가
된 이후에는 또 상승 쪽으로의 그런 좀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500에서 2,500선을 잡고 나서 또 아래쪽으로 만약에 손절이 나간다면 다시 한번 스위칭으로 2,495선까지에 대한 부분 좀 매도 관점도 함께 말씀을 해 주셨어요. 뭐 이런 시장에서 네네. 유연한 대응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럼요. 유연하죠. 그런데 이렇게 좀 짧게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기준 가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짧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좀 기준가를 중심으로 쉬운 매매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변동성이 크거나 변동성이 적더라도 방향성 잡기가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기준을 잡아놓고 그게 기준가를 기준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내 마음의 기준선을 잡느냐 안 잡느냐가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뭐 이게 2,500이든 2,300이든 상관없어요. 네. 그래도 2,500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심리적 가격 역할을 할 수 있는 가격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내 자체의 마인드 컨트롤로 기준이 될 수 있는 뭔가 납득이 되는 가격대. 어느 자리를 네.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네네. 중요한 거는 일단은 네. 내 마음의 기준을 잡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거죠. 네네, 맞아요. 네, 이렇게 2,500선에 대해서 또 지금 현재 말씀해주신 전략에 대해서 꼼꼼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유동성이라고 하죠. 시장의 유동성이 이제 지수로 좀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표가 좋게 나오니 그 지표에 열광을 하면서 그를 기다렸듯이 지수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2,500선 저도 지지되는 선 안에서는 저는 상승 흐름을 쉽게 꺾을 수 없다고 보여지는 생각입니다. 그동안의 리스크로 눌려왔던 지수에 대한 그 유동성과 투자 심리 자체가 좀 살아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국내 증시도 함께 연이어서 생각해 봤을 때 외국인이 정말 오랜만에 매수 쪽으로 돌렸거든요. 그 자금 유동성도 보았을 때 지수 쪽으로는 확실히 살아났다라는 부분에서 함께 의견을 좀 보태드립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 이렇게 업에 대한 의견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요. 이제 마스터님의 의견과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계속해서 지금 차트 보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네네. 어떤 전략 말씀해 주실 건가요? 일단은 네. 지금 이렇게 굉장히 네. 매매 자리를 잡으시려고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이 있겠죠. 그럼요. 네. 일단은 네. 일단은 이제 지금 뉴스 이벤트를 뭐 말씀해 드리면 지정학적 리스크를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북한의 탄도미사일 덕분에 증시가 좀 소폭 하락세가 나왔다가 이내 바로 지금 제가 이제 600틱으로 S&P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전에 뭐 어제나 그제 저번 주 움직임 때 하락세가 나왔지만 이내 회복하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양새 지지 역할을 오히려 더 해주는 역할로 보입니다. 이럴 때는 북한이 올해만 벌써 11발, 한 12발을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죠. 똑같은 나쁜 짓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걸 보는 사람들도 내성이 생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투자자들 심리가 오히려 지정학적 리스크나 뭐 허리케인, 천재지변 같은 그것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고 생각해서 소폭 하락세로 나오지만 오히려 그 하락 움직임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매수 추세, 매수 세력으로 더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요인을 제공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번에는 이제 바로 이제 굉장하게 상방 움직임이 나오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장에 대한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죠. 좀 있으면은 이제 10분 뒤면 뉴욕장이 열리는데요. 그러네요. 이제 S&P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어놓은 라인선이 또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 S&P와 이제 제가, 나스닥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S&P 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물려있는 구간에서 저항선이 2504.25와 그리고 2501.25 그리고 밑에 2496.15로 제가 저항선을 그어놨는데요. 이 라인선에서 일단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여기서 2504.25는 오늘 고점이에요. 오늘 고점이자 맞아요. 최고점이죠. 네. 거기 돌파하면은 아무래도 강하게 매수 추세가 나오는데 청산은 어떻게 하느냐? 네. 위에 이제 캔들이라는 움직임은요, 아무래도 과거의 이력을 반복을 한다는 그런 전제가 있습니다. 보통적인 경우에는 이전에 있었던 움직임을 확인하고 지지와 저항대 가려내서 저항대에서 3틱에서 4틱 정도에서 청산을 하는 거를 기준으로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다. 네네. 그 익절 자리가 짧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같이 지금 완전 최고점이죠. 완벽한 최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이전에 과거에 이력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움직임이 매수 추세가 나올 때 만약에 반등받는 구간이 생기면은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올라왔을 때 바로
그 이전에 받았던 전고점에 대한 전고점에 대한 호가에서 두세 틱 정도 양보하고 바로 청산하고 빠져나오고요. 여기 돌파하면은 다시 또 지지선 역할에서 대응하면서 전고점에서 또 빠져나오고 이런 식으로 좀 짧게 보되 만약에 분할 청산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청산은 부분 청산을 하되 한 계약이나 두 계약 정도는 추세를 따라가는 선으로 하시면 좋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반등을 받고 진입한 호가까지 내려오면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수료 벌 정도로 한두 틱 정도에서 손해 안 보는 선에서 빠져나오고 그런 식으로 대응을 좀 하는 게 좀 좋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스닥을 보여드리는데 네. 저는 오늘 아마 나스닥으로 아마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S&P보다는 네. 제가 변동성, 오전에서 항생도 거래를 하죠. 네. 변동성이 좀 잘 나오는 걸 더 좋아해요. 그래서 S&P와 나스닥을 같이 보는데 네. 저는 일단은 오버나잇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장일 청산 기준으로 오늘의 추세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항생과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굉장히 빠르고요. 당연히 S&P도 보지만 두 종목 중에서 추세가 강하게 나오는 거를 골라서 그때 포착하고 저희가 들어가면 좋은 것 같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6001.50의 저항선을 그어놨고요. 그리고 네. 나스닥 위에 고점은 6011.25에 6011.50으로 하겠습니다. 50의 저항선 그려놨는데 네. 6011.50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S&P처럼 저항선 돌파하면서 매수 추세가 나오면은 지지받는 선 구별하면서 매수로 진입하고 이전에 과거 이력들을 확인해서 청산 자리 짧게 보고 네. 나머지 청산은 추세 따라가는 그런 식으로 매매 전략을 오늘은 구사를 해야 되고요. 특히 월요일장이기 때문에 네네. 생각하시는 것보다 두세 틱은 좀 짧게 청산을 하시고 오늘 이번 주 시작하는 첫 요일이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적당한 수익 금액 그리고 리스크 관리 꼭 하시면서 매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전에도 항생도 지금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라운드 피겨라고 할까? 28,000선을 앞두고 있는 전후 흐름이잖아요. 그리고 나스닥은 6,000선, 그리고 S&P도 2,500선 이렇게 지수에 대해서 흐름이 상당히 중요한 선에 있는데 그 전후로 어떤 매매가 유효한지 참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저희가 또 오늘 고점과 그리고 지지받는 선까지 가격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지수에 대한 전략은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하는지 앞서서 설명을 도와드렸으니까 저희 신세계 끝날 때까지 지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실시간 리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스닥과 S&P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요. 유로 FX가 올라왔습니다. 자, 유로 FX 한동안 정말 좀 어려웠던 종목이기도 하고 뭐 지금도 아직도 어려운 종목이기도 한데요. 자, 유로 FX는요. 테이퍼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현재 1.2선이 뚫렸네요. 돌파가 되면서 1.2010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점에서 지켜나가고 있는 유로 FX인데요. 유로 FX 역시 먼저 업앤다운 들어본 이후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속보가 올라오고 있나요? 네, 속보가 올라왔는데요. RBC에서 유로화가 1.1630달러 목표로 단기 숏을 추천했다라는 그런 속보 이슈 기사입니다. 그냥 뭐 애널리스트 의견이죠. 네네, 의견이죠. 왜냐하면은 이런 전략 그리고 기사에 대한 부분도 어느 누구도 시장을 감히 또 이렇게 전망이라든지 뭐 완답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의견은 또 참고하시는 용으로 함께 네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유로 FX 업앤다운 들어보도록 하죠. 자, 하나, 둘, 셋. 유로 FX는 저희가 또 3명이 업인 것 같고요. 반반이신 거죠? 안 들어갈 겁니다. 관망. 그래도 뭐 의견을 말씀해 주실 거잖아요. 네. 그렇죠. 왜 먼저 관망이냐?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네. 제가 여태까지 지금 신세계에 참여하면서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약간 이제 중립 의견, 그러니까 명확한 표현을 안 한 건 처음입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이거는 네. 명확한 의견을 표현 안 할래야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가격대를 잡고 얘기를 많이 드리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1.200입니다. 1.200이고 그런데 1.200으로 너무 장난을 치는 거예요, 내가. 네.
그러니까 기준선 위에서 어떤 이 기준선이라는 게 심리적 기준선이 되니까 네. 지금 이게 1점이 상방 돌파하고 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지가 뭐 되죠. 네네.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내려오고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오고 지금 어쨌든 공방이 이루어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떠한 기준선을 두고 방향성을 잡는 게 있어서 굉장히 지금 유로는 어렵다라는 거고 그렇다고 매수를 잡고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매도를 잡고 들어가기에도 계속 당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렇다면은 지금 여러 상품이 있는 해외 선물의 장점, 특성을 봤을 때 지금 유로는 좀 봐야 된다, 관망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점에서 좀 멀찌감치 떨어져 좋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1점이 자체가 새로운 지지선이나 저항선을 작용을 했을 때 가야 되는데 지금 1점에서 흔히 말하는 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1점이 기준 매매다가 매매가 계속 들어가다 손절 이렇게 되고 네. 흔히 말하는 이제 멘탈 관리가 안 되면서 좀 어려질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로는 어쨌든 공략을 하기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면 과감히 거래를 안 하는 것도 전략인 거죠. 네. 그리고 내가 충분히 접근 가능한 종목으로 넘어가서 트레이딩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유로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정확한 가격대를 공방을 주는지 지금 1.2라는 가격대 공방은 네. 내가 기준선을 잡기 굉장히 애매하다. 공방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처음으로 한번 네. 중립 의견 드려봤습니다. 네, 아니 마치 들으면서 1.2 가격대가 투자자분들과 왠지 썸 타는 느낌. 굉장히 저는 불쾌해요. 그러니까요, 썸 타는 느낌. 그러니까 제가 매주 월요일 방송하잖아요. 네네. 아직도 1점이야. 그러니까 네. 진전이 없는 관계. 계속 밀당 엄청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1점 네네. 해가지고 1점이 깰까 하다 쫙 깨가지고 막 시장 네. 난리 났거든요. 난리 나서 또 1점이 밑으로 내려왔어요. 또 다시 올라갔다가 네. 밀당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계속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오늘 이벤트 크게 없습니다. 그러면 네. 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진폭도 적고, 그러니까 즉 트레이딩의 폭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관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니 말씀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독일은행 이 코메르츠 방크는 영국 중앙은행이죠. BOE 지난주 내놓은 통화정책 성명에서 오는 몇 달 내 금리 인상이 있을 것 같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낳는다라고 18일 날에 진단했다라는 이슈입니다. 뭐 파운드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독일은 또 유로에 속한 국가니까요. 이 의견도 뭐 같은 의견이 아닐까 싶어요. 유로에 대한 분석. 자, 이렇게 또 기사도 실시간으로도 알아봤고요. 저도 업을 들었잖아요. 저는 이제 이게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뭐 매수 관점이다 뭐 이런 의견이다기보다는 저도 이 1.2는 계속해서 지켜나가는데 여기서 뚝 떨어질 만한 모멘텀과 재료는 없다. 아직은 뭐 시장에서는 1.2를 계속해서 뭐 지켜는 나가고 있어서 오늘의 이 상승세는 갈 수 있는 흐름이다라는 일봉상의 흐름으로 그냥 업을 들었는데요.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업을 한 표 더 넣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다 유리아 캐스터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나요? 네, 유로가 박스권 내에 갇혀 있는 것은 좀 사실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한번 외신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사실 유로존 내에서 들려오는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요. 이것도 같이 참고해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일단 the euro edged down 0.1% to $0.1924, staying below 2.5-year high of $2092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그냥 최고점에서 조금 떨어져서 계속 연저리를 머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네. 근데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Euro turns to CPI PMI data ahead of German election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로 내에서는 CPI와 유로존 내 PMI 지수 그리고 독일의 총선을 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표들은 사실 예상치 그대로 나오면서요. 지금 그 Euro continues to drift as Eurozone CPI matches forecast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예상치만큼 그대로 이어가면서 좀 계속해서 유로가 표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늘 상방 요인이 좀 더 많이 남아있다고 보여지는 게요. 이럴 때일수록 사실 앞에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가격대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외신에서 보고 있기에는 1.1823이 깨진다면 더 하방으로 보고 1.20
9위를 넘어서면 상방으로의 추세를 좀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표들이 그전에 예상을 했던 것 자체가 나쁘게 예상을 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그 유로존의 경제 성장에 맞춰서 알맞게 그렇게 좀 주어진 지수였고 거기에 맞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장에서는 좀 상승 흐름이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유로존의 경제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뽑히는 메르켈 총리 총선에서 굉장히 이렇게 사실 크게 이길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더 지켜보셔야겠지만 앞으로의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것 또한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이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앞서서 김호균 해설위원님과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외신 분석 자체도 그리고 유로FX에 대해서 그러면 마스터님의 의견도 오늘 업이었는데 마스터님 저희가 또 이렇게 의견 나누면서 시장 차트 보시면서 정말 네네네. 바빠요. 네네네. 네, 유로 혹시 보고 계시나요? 네. 네. 유로 이제 제가 네. 업을 상방 움직임이 나올 거라 예상을 했는데요. 네네. 일단은 이번 주 지금 이제 뉴스 이벤트를 이제 좀 집중해서 보시면은 네. FOMC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일단은 안 할 거라고 전망이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고요. 안 하면은 달러는 아무래도 약세로 나올 가능성이 많고 물론 100%에 대한 움직임이 확신을 가지고 움직임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달러 약세가 좀 점진적으로 나오면서 저는 오늘장 안에서 상방 움직임이 좀 나올 걸 예상합니다. 다만 만약에 이제 조정을 받게 되면은 또 저항선을 제가 그어놨는데 이전에 있었던 오늘의 고점이자 전고점이죠. 1.202, 50 정도, 저항선 돌파하면은, 저는 매수로 네. 확실하게 달러 약세 나오면서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네. 그 라인 저항선 못 뚫면요. 매수 추세 강하게 나오지 않고, 관망세 가지면서, 거기 안 뚫면은 대응하지 말고요. 네. 강하게 뚫고, 매수세로 나오면 그때 대응하는 게 유로 오늘, 전략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의 고가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오늘의 고가를 강하게 돌파하는 여부가 또 매수에 대한 관점이냐, 아니면 또 다른 매매 포인트냐의 중요한 기점이 아닐까 싶어요. 자, 오늘의 고점을 보시면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 오늘의 고가는 1.20270달러입니다.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으니까 저희 신세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실시간 리딩 함께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로 FX까지 만나봤는데요. 저희 말씀을 드리면서 30분이 넘어섰습니다. 오늘 시작이 개장이 됐는데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 지수 현재 시세 보시죠. 자, 개장과 함께 지금 S&P 500 지수에 대한 부분은요. 2,500선은 계속해서 지켜나가네요. 2,501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자, 여전히 계속 상방 쪽으로 이어가고 있고 나스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은 개장 전에 6,000선 이상으로 좀 지지됐는데 6,000선이 깨졌습니다. 6,000선이 깨지고 5,996.25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일단 나스닥은 하방 쪽으로 좀 전환이 됐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어서 유로 FX도 보시죠. 유로 FX 역시 계속적인 1.2를 지지합니다. 1.20065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안전자산 골드도 보시죠. 자, 골드 오늘은 개장 전부터 하락으로 이어갔는데요. 1315.2달러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도 보도록 하죠. 크루드 오일은요. 49달러 후반대에서 계속해서 지지가 되네요. 개장 전 가격대와 같은 가격대입니다. 49.71달러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변화가 된 거는 좀 나스닥 쪽에서 좀 변화가 된 것 같아요. 네, 무슨 속보 있나요? S&P 500 네네. 관련해서랑 지수 관련해서 지금 이 선정 같은 경우에는 Northrop Grumman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굉장히 크게 지금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 게 S&P 상승의 원인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국방 그런 업체거든요. 국방업체의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면서 지금 S&P 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미 안보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런 회사들이 좀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하자면은 국내 시장에서 이제 북한 리스크가 나오면은 방위 업체들이 좀 올라가거든요. 그 부분으로 함께 연이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P 안에 속해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이 방위 산업 쪽으로 좀 상승세가 지수를
지지를 하고 있다는 점 외신 통해서 속보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개장 이후에 시세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오랜만에 올라왔어요. 옌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앞서서 골드는 하락으로 이어갔다는 점 확인하셨잖아요. 옌 역시 오늘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옌 같은 경우에는요, 9,01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안전자산 3인방이 모두 조정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요. 자, 먼저 업앤다운 들어본 이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준비되셨나요? 자, 들어봅니다. 옌에 대해서 업앤다운 하나, 둘, 셋. 네, 저희 3명 다운인데 마스터님 반반인 것 같아요. 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해설위원님, 옌 그리고 안전자산 계속 조정받죠? 예, 해외 선물 여러 상품이 있고요. 통화 상품 중에 아까 이제 유로도 말씀드렸고, 옌 있는데요. 네. 그 유로 같은 경우는 뭐 좀, 지금 거래하기에는 좀 관망을 좀 말씀을 드린 상황인데, 얘는 오히려 좀 명확합니다. 깔끔합니다. 분석이. 다운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얘네 하락은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금 가격의 하락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전자산의 하락이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 3인방, 옌, 미국채, 10년물, 이제 골드 모두 다 지금 이제 하방세를 좀 계속 지속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저점이 그러니까 저점이 확인되지 않고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옌 마찬가지로 어떤 저점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매도로 보는 게 맞거든요. 이미 많이 빠졌지만. 이미 많이 빠져서 더 추가로 매도하기 어렵다고 했을 때는 기준선을 하나 잡아주면 좋습니다. 현재 옌 기준으로는 전 저점으로 볼 수 있는 이틀 전에 목요일의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9,020선을 기준으로 해서 9,020선을 상회하지 않으면 지금 얼마 차이 없어요. 지금 9,010 왔다 갔다 하고 지금 9,006까지 내려왔네요. 그러니까 10포인트 정도도 안 되는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절이 굉장히 짧게 두고 매도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9,020을 상방 돌파하게 되면 그때는 좀 다시 생각해 봐야겠죠. 매수로 들어갈지 아니면 다시 9,020이 깨질 때까지 기다릴지. 그런 게 기준선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손절을 짧게 좀 매도로 볼 수 있는 가격대로 보여지고 또 중요한 거 심리적 가격대가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점은 아닌 심리적 가격대 딱 보시면 아시겠죠. 9,000입니다. 9,000이란 가격대가 깨지게 되면 심리적 가격대 지지선이 무너지게 되면서 추가 하방 슈팅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20을 손절 라인 잡고 아까 조금 전에 또 나왔던 가격인데 한 9,010 정도에서 매도로 가게 되면 좀 더 공략이 가능하다는 거고 손절이 짧고 먹을 폭은 좀 더 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노려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옌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지지받는 가격대 그리고 심리적인 가격대 이 두 가격대를 이용해서 지금 수익을 내는 그런 매매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옌도 역시나 심리적인 가격대는 9,000입니다. 이 기준선을 두고 또 전후로 매매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역시나 안전자산에 대해서 최근에 확실하게 조정받고 있다. 그런데 뭐 해설위원님 말씀처럼 아직 그 끝은 모르는 일단 조정이 계속되는 ING형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해서는 조정을 확실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전체 시장을 봤을 때 유동성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확실히 지수 쪽으로 많이 쏠린 것 같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에 대해서는 안전자산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조정 여기서 또 섣불리 뭐 크게 매도 또는 매수 이제 좀 많이 떨어졌다 해서 매수 이렇게 섣불리 들어가시는 전략은 좀 지양하셔야 될 것 같다는 의견까지 전달을 도와드립니다. 자 그리고 얘네에 대해서 외신 뉴스는 어떤 뉴스 나오고 있나요? 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좀 완화되는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아무래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건 똑같겠지만 사실 일본 내에서도 들려오고 있는 이슈가 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좀 같이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Relatively Quiet North Korea라고 해서 이것은 북한 대북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엔화에 대한 선호도도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In Japan, Prime Minister Shinzo Abe was said to be considering calling a snap election for as early as next month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조 아베 총리가 내달이 조기 총선을 시행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일본 내에서도 약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날짜는 뭐 10월 22일에서 10월 29일로 보고 있고 뭐 대북 리스크 관련해서 워낙 일본 쪽에서 부담이 크다 보니까 더 많은 지지 세력을 얻어서 좀 더 이렇게 강력한 힘을 이렇게 행사를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프랑스에서도 그랬고 그 전에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변수가 작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일본 내 자국 내에서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고 이런 현상이 안전자사 선호 현상이 둔화됨과 같이 이렇게 더불어서 합쳐지면서 오늘 일장에서는 아무래도 상승 요인이 남아있지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외신 쪽에서는 긴폭으로 봤을 때는 I believe that we do go higher rather than lower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그 안전자산 자체가 좀 아무래도 1년장이나 좀 크게 봤을 때에도 좀 상승 흐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엔화도 같이 더불어서 그런 맥락을 타고 있다는 점도 좀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근 흐름은 조정은 계속해서 받고 있지만 장기적인 큰 뷰에서는 상승 여력이 그래도 남아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안전자산에 대해서 이제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고 해서 이제 모두 이제 매수 쪽은 끝 이런 단언하시기에는 좀 아직 섣부르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의견 함께 들어보면서 지금 또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었거든요. 네네네. 네, 마스터님 혹시 뭐 진입자리 있으실까요? 나스닥에서 진입자리 나올 수 있었는데 네. 외신 보도하면서 놓쳤나요? 놓쳤지만은 제가 다시 잡으면 이스큐즈미로 되죠. 들어갈까 하다가 네네. 그냥 일단 보냈고요. 좀 더 네네. 관망세를 가지고 네.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네. 엔화 쪽을 먼저 물어보셨기 때문에 네. 엔화 보면은 일단 저는 관망을 들었습니다. 관망을 들었는데 왜냐면은 일단 저는 오늘장에 대한 대응을 가장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네. 누가 봐도 지금 매도죠. 예, 누가 봐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도로 하락세 떨어지고 있고요. 과거의 이력들을 참고를 하면은 밑에 저항선도 없고 하락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응은 매도로 하되 이전에 S&P와 나스닥 전고점 돌파하는 매수로 대응하면 좋다고 생각드렸는데 엔화는 그 반대입니다. 매도로 대응하되 저점에서 내려가면은 저항선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산 잡기가 쉽지 않을 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눈에 말씀드리지만은 해외 선물 시장은 리스크가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번 주 첫 주를 좀 짧게 수익을 청산을 가지면서 나오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네. 누가 봐도 매도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확실한 반등 움직임이 아니면 매수로 대응하는 거는 안 하는 게 좋다. 네. 그리고 중요한 매도로 말씀이죠. 그리고 매도로 대응할 때면은 저항선 전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지금 저점에서 한창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청산 자리를 잡으려면은 적당한 수익 금액에서 그냥 빠지시고 만약에 눌림받는 자리 있으면 다시 그 자리 갔을 때 빠지시고 그런 식으로 청산하면서 다시 한번 진입 자리 잡고 매도로 짧게 보는 거를 추천해드리고요. 네. 움직임 안 나오면 그냥 관망하시고 전체적으로 해외 선물 여러 종목을 보면서 강하게 흐름 나오는 거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얘네에 대해서 관망 말씀해주신 이유도 함께 짚어봤어요. 뭐 나스닥에 대해서는 매매 포인트 일단은 이 전권을 좀 흘려보내고 다시 한번 잡아본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에 또 매매 포인트 자리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네네네. 마스터님. 네,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옌까지 저희가 또 의견 나눠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이슈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크루드 오일은 이전에 고점을 기록했던 50.50달러를 다시 한번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50달러도 아직 지지가 되지 않고 있는데 49.72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업앤다운 먼저 확인한 후에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 준비되셨나요? 네, 해보도록 하죠. 네. 하나, 둘, 셋. 네, 저 혼자 업이고요. 그리고 다운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이 별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제 의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여기서 뭐 매수로 대응한다라는 그런 포지션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은 0.24%의 약세인데 저는 50달러 후반까지는 항상 현재 흐름은 좀 갇혀있는 가격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을 하는 바 오늘 업을 들었는데 여기서 지금 49.72
49.71인데요. 49달러 거의 9 가격대까지는 열려 있다라는 의견에서 업을 들었습니다. 오늘 고가가 50.33달러고 시가가 49.85달러였거든요. 고가와 이 시가까지는 중간 가격대는 열려있는 이런 작은 박스권 안에서 거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업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해설위원님, 네, 들어볼까요? 예, 지금 어떤 심리적 가격선 다 지금 맞아요. 그 2,500, S&P 2,500, 유로는 1.2, 그리고 아까 이제 얘는 엔화도 9,000, 네. 예, 뭐 이런 공공으로 끝나는 지점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는데요. 이거는 맞아요. 이제 실제 미국의 트레이딩 서적에도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자석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특정 가격 지점대까지 움직이는 성향이 있다. 왜냐하면 거기가 지지와 저항이 만나는 그 가격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인데요. 네네. 지금 크루드오일에 있어서 50달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로의 1.2 같은 존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50달러를 넘느냐, 1.1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중요한데 마찬가지로 지금 유로에서 보여준 모습이 계속 원유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50달러를 상방 돌파하면서 조금 올라갔다가 빠지는 어떻게 휩소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50달러 위로 갔다가 또 빠집니다. 그러니까 50달러는 걸 누구나 알고 있는 지지저항 기준선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상방 돌파할 때 손절 물량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게 공략이 지금 수급상 나오는 거고 원유에 대해서 상방이 하방이라는 정확한 모멘텀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네. 원유의 가장 중요한 건 수요 공급이거든요. 수요와 공급이 어느 한쪽 방향으로 쏠릴 정도의 그런 흐름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공방이 이러는 거 수급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50달러 기준으로 대응을 하고요. 일단은 이게 휩소로 보고 50달러 밑으로 깨졌기 때문에 매도 쪽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50달러 상방 돌파하면 서로 이게 휩소일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손절 치는 게 맞습니다. 네. 역시나 크루드오일도 중요 가격대 50달러를 앞뒤로 전후로의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유지라 캐스터 먼저 외신 빠르게 들어보도록 하죠. 네, November West Texas Intermediate Crude Oil Futures are trading lower shortly before the regular session open이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하방으로 출발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그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요와 공급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US Gulf refineries restarting after Hurricane Harvey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허리케인 할비가 지나고 나서 뭐 정제소가 재가동을 시작을 한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 어마 이후에 그 허리케인 데미지 관련해서 완벽하게 집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일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품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런 어마 관련한 이슈들은 이렇게 다시 원유 재고 발표 시에 좀 다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그런 현상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50달러가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but continues to struggle near the $50 handle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50달러가 조금 어려운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오늘장에서는 49.25에서 만약에 빠진다면 이것을 좀 중요 가격대로 보는 모습인데요. 만약에 여기서 빠진다면은 더 하방 추세로 이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박스권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폭의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진 않는데 49.25를 좀 중요 자리로 보시면서 여기서 만약에 지지가 된다면 다시 50점 부근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긴 관점이네요. 현재 49달러 후반인데 일단 지지 아래쪽으로에서는 49.25달러가 지지가 된다면 더욱더 상승 여력, 상승 힘이 있다라는 부분 짚었습니다. 자, 이어서 마스터님, 빠르게 짚어보고 잠시 후 2부에서 이어서 해도 되니까요. 네네네. 크루드오일 짚어볼까요?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는 이제 간단하게 오늘장에 대해서만 네네. 대응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매도로 보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50달러 이전에서 매도로 보는데 지금 밑에 있는 저항대는 49.84, 49.84나 85 정도에서 매도 자리를 추천을 해드리는데 만약에 리스크 관리할 거면 50달러 이상으로 주면서 좀 여유 있게 주는 것을 추천해드리고요. 네. 보통 진입하고 나서 리스크 관리는 15개에서 20틱 정도로 주면은 50달러 이상이면은 마이너스 15틱이나 20틱 정도 해서 진입 자리를 잡고요. 저는 49.85나 아니면은 49.87 정도에서 매도로 잡고 만약에 여기서 리스크 관리 50달러 넣으면 그때는 매수 추세로 보는 것이 오늘의
좀 매매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네. 싶습니다. 네, 일단 50달러를 돌파하지 않는 그 가격대 안에서는 49.85 올라오면 이제 매도 포지션이라는 것이잖아요. 네,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또 크루드 오일까지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현재 시세와 그리고 현재 매매 전략 짚어봤는데요. 저희가 잠시 후 2부에서는 더욱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실시간 리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강연의 소식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여의도에서 있을 선재 마스터의 무료 강연에 여러분들을 모시니까요. 지금 아래 자막 나가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1577-7451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상세하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한번 북두지성 마스터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